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 불황의 여파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용직 시장은 크게 위축돼 노동자들도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수 산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기구에는 정작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에 있는 한 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산단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해 공장 신설 현장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수 산단의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는 것을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저 주위에 동료들 보면 타지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업수당 받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산단 내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감은 5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여수 산단의 위기가 곳곳으로 확산하자 전남도는 지난 1월 위기 대응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를 비롯 기업인과 유관 기관들이 모였지만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빠졌습니다. 결국 지역 노동단체 4곳은 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 2만 8천여 명이 협의체 안에서 발언권을 보장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져도 기업들은 죽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다가 값싸게 지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가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가장 당사자가 우리인데 왜 우리를 빼고 논의하냐. 기업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만든 협의기구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면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협의체에 소속된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와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리인데 노조 측이 참여하면 논의 속도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 4개 단체는 노조와 상생하는 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10만 명 서명 운동도 예고하면서 기업과 노조 측의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부의 현지 실사가 어제 진행된 가운데 전남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최근 전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이번 실사를 통해 여수가 반드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실사 후 향후 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과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순천 세계유산축전 총감독에 윤기철 감독이 위촉됐습니다. 윤 총감독은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스페셜 공연 등 국내외 대형 문화행사는 물론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도 총감독을 맡은 연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윤 총감독은 개막식 기획 연출과 각종 공연, 전시 등 행사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순천시에서 3년 연속 진행되는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 갯벌은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22일간 열립니다.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만시설 장비 발주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올해 안에 행정 절차도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입니다. 이 일대 7,48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국내 첫 한국형 스마트 항만 자동화 부두를 시범 구축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컨테이너 크레인, 야드 크레인, 이송 장비 등 항만 운영에 사용될 주요 장비에 대한 발주도 모두 마쳤습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정사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약 한 931억 원이 증가돼가지고 지금 청사비 확정이 돼서 장비 분야는 모두 발주가 돼서 지금 착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안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행정적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국토부 심의, 실시 설계 등을 마치고 내년 1월 본격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면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자동화 부두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시운전 기간을 거쳐 오는 2029년 개장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스템 연기하는 시간이 약 8개월 정도 종합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료를 하고 29년 상반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개장을 한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생산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친환경 항만으로 미래 경쟁력을 키워낼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지난주부터 동남아시아에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나가 있습니다. 고흥 특산물인 김, 유자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올해도 1,000억 원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 김으로 만든 김밥이 베트남 하노이의 한 마트에 등장했습니다. 즉석에서 썬 김밥을 현지 소비자에게 건넵니다. 앞서 태국에서 열린 판촉 행사에서는 김부각과 미역 자반이 2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고흥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지난 19일부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성과입니다. 이번 해외 방문으로 수출 개척단은 대형 유통, 가공업체 등과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양한 김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제적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농수산물 수출 성과는 2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전남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년 연속 농수산물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한 겁니다. 하나로 따지면 3천억 원 상당입니다. 수출 품목은 고흥 특산품인 김과 유자, 미역 순으로 많았고 이 중 거의 절반이 일본과 중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고흥의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김과 당도 높은 유자 등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고흥군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수출 협약이 아닌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에서 개척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고흥군에서는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1억 5천만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또한 김과 유자 외에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남면에서 자란 유기농 방풍을 이달의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습니다. 여수 남면은 국내 대표적 방풍 재배지로서 여수 방풍 재배 면적 113헥타르 가운데 친환경 방풍은 3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풍은 면역력 강화와 해독 작용, 향염 효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한 곳 더 늘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암군 도포면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가는 최초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방역대 안에서 확인됐으며 지금까지 영암 13곳, 무안 1곳 등 전남 지역 14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순천시가 구제역 방역 강화를 위해 예비비 1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순천시는 소독약품을 500여 농가에 보급하고 공동방재단을 동원해 축산농장 입구와 축산관계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1일까지 소와 돼지, 염소 등 7만 9천여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4월 초까지 집중 소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도서들이 각급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도 일부 학교의 도서관 비치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도서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독서교육 플랫폼입니다. 검색어를 전두환 회고록으로 입력하자 전국 각지의 학교 도서관에서 소장 목록으로 떠오릅니다. 5.18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법원의 배포 금지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한 학교는 전국에서 모두 8곳.
광주의 한 사립학교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잘 몰라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의 역사 왜곡 도서 7종이 학교 도서관의 대출 가능 목록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김대령의 책을 비롯해 5.18을 왜곡 폄훼하는 도서 386권이 160여 곳의 학교 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도서들은 일부 극우 세력이 역사 왜곡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이 심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텍스트 위주로 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걸 정말 믿어버리게 되고 이런 역사 왜곡 등이 실은 심각해질수록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혼란스럽고 갈등 요소들도 많이 있고.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주의 한 학교는 자진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도서들이 전국의 학교 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비치된 만큼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폐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후 지역문화센터와 복지시설, 스타트업 연구개발 공간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의 폐교는 모두 854곳으로 이 중 733곳은 매각되었거나 자체 활용 중이며 남은 43곳은 대부 상태, 78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고 지원 건의 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2026년도 국고 지원 건의 사업 신규 발굴 보고회를 갖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55건과 계속 사업 66건 등 총 121건에 대한 국비 5,863억 원의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신규 사업으로 국가산단 위기 극복, 인프라 확충과 선박람회 관련 연안 크루즈, UAM 시범사업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